어젯밤 열대야에 시달리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트니까 우연찮게 2009년도 일본 드라마 야마자키 도요코의 불모지대란 드라마의 요약본이 있었다. 나는 문득 박정희 대통령과도 친하고 이병철 회장과도 친했던 세지마 류조의 자서전 격인 이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서 아침부터 불모지대란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였다. 원래 이 불모지대는 야마자키 도요코라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가 쓴 소설책 제목이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겁나 재밌게 읽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주인공격인 이끼의 실제 인물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은 참 재미난 사람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육군 작전참모부에서 실무 작전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 육군 참모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군사 전략가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일본이 패망한 후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서 1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11년 후에 운 좋게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토츠 상사라는 일본 굴지의 종합무역상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부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선배였다. 그리고 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한 일은 이토츠 상사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군사 전략 부서를 일본 종합 상사 안에 만든 인물이다. 즉 세계 각종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조직을 최초로 민간 기업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 발전을 했을 때 취했던 전략이 이 세지마 류조가 이토츠 상사에서 했던 전략과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한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삼성물산을 갖고 있었던 이병철 회장은 이토츠 상사의 이러한 정보전략 부서를 보고 흉내내어 삼성 비서실을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은 한국의 경제발전 계획과 삼성의 비서실을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나는 30대 초반에 우연한 기회에 삼성 비서실 산하 삼성 인터넷 TF라는 곳에서 약 2년간 근무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원래 삼성 비서실에서는 사원급 직원을 뽑지를 않는데 당시 인터넷이 막 소개되는 관계로 그 비서실 산하 인터넷 TF를 만들게 되었는데 과장급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경험해본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꼬봉으로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다.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삼성 비서실의 조직과 하는 일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나이도 어리고 직급이 낮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주로 복사, 청소, 심부름 뭐 이런 거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남보다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신나게 해외에서 경영 경제 관련 정보를 공부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서핑하면서 논 거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대가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나의 직속 상관인 이춘경 과장한테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당시 삼성그룹이 전 세계에 갖고 있던 60여 개의 지사에서 매일 아침 팩스로 이건희 회장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500페이지 이상 팩스로 오곤 하였다. 나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그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낸 보고서를 복사하여 비서실의 진짜 주인공인 임원들한테 배포하는 일이었다. 다들 그 복사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신나서 복사를 매일 열심히 했다. 왜냐하면 복사하는 시간 동안 나는 그 전 세계에서 온 보고서, 회장 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였다. 나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내가 삼성 회장이 된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읽었다. 겁나 재밌었다. 세계를 보고 읽는 나의 능력이 일치월장하였다. 그리고 그 삼성 그룹 인터넷 TF 옆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서관 안에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에는 이병철 회장이 보던 책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곳이었다.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시고 난 후였기 때문에 집에 있던 이병철 회장이 보던 책을 회사의 도서관에 있는 비밀의 방에 두었던 것 같다. 그 방은 청소할 수 있는 여직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방을 청소하던 여직원하고 밥을 사주면서 내가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고 자청했다. 나는 이병철 회장이 도대체 살아있을 때 무슨 책을 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그 방을 청소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봤던 책들, 비디오 테이프들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병철 회장의 관심사와 이 사람이 어떤 책과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를 빠삭하게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참 재미있었다.
내가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삼성 비서실에는 매일 한국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읽고 요약 분석 리포트를 회장한테 만드는 부서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읽고 분석하여 이건희 회장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서를 쓰는 부서도 있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렇게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 세계 60개 지사로부터 삼성 관련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내는 이 시스템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마치 불모지대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세지마 루저가 일본의 이토츠 상사에서 했던 방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전략을 공부하고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을 공부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서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하고 수소문을 하며 배우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삼성 비서실에서 사업 보고서를 가장 잘 기획하는 사람이 지승님 당시 전무라는 분이었다. 나는 이 지승님 정부의 여비서를 친하게 지내면서 지승님 대표가 아주 예전에 10 몇 년 전에 썼던 보고서의 샘플을 하나 구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것은 나중에 나와 지승민 대표와의 특별한 인연하고도 연결이 된다. 나는 지승민 대표가 삼성을 그만두고 나가서 만든 포항공대 박사 50명을 데리고 만든 벤처회사에서 수개월 동안 지승민 대표와 함께 컨설팅 업무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당시 배동만 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한테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이 책도 엄청 재밌게 읽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로마의 작전 참모가 돼서 로마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공부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전략은 요즘 월드컵 대회에서 각 팀의 축구 감독들이 쓰는 전략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의 전략을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로마 시대의 로마군이 전쟁했을 때 썼던 전략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대상으로 썼던 전략과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이춘경 팀장을 통해서 나한테 오더가 떨어졌다. 전병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이 전병민이라는 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데 원장으로 있으면서 박사 300명을 데리고 국가에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전명빈이라는 분이 정치 기획을 잘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분을 언젠가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몇 년 후에 나는 하와이에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던 전병민 수석을 청담동 막걸리집에서 만나 9여 시간 동안 그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었다.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의 짧은 삼성 비서실 산하 TF 시절의 인터넷 TF 팀 시절의 이야기를 한다. 다음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삼성 비서실의 장점과 단점을 파헤치는, 완전 박살나게 분석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얼레꼴레 짱포롱 친구들. 안녕. 결론적으로 일본 드라마 불모지대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